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쓸쓸한 순간 경험해 보셨나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이 자꾸만 짜증스럽게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가 들릴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는데 그게 고맙기보다는 내가 벌써 이렇게 영락없이 늙어버렸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글퍼지는 마음 말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명절 가족 자리에서 나만 빼고 젊은 자식들끼리만 하하호호 대화가 바쁘게 흘러갈 때 나 혼자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느껴지는 그 소외감도 그렇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했듯이 인간이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발달 과제는 자신이 평생 걸어온 길을 조용히 끌어안고 끝까지 품격과 존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초라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는 7가지 마음 공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가명이고 음성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며칠 전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서 있는데 젊은 창고 직원이 아주 큰 소리로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귀가 잘 안 들리실까봐 친절하게 배려해준 행동이었겠지만 그 순간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찌라르 화끈거리셨다고 해요. 그때 뼈저리게 느끼셨답니다. 아, 내 몸뚱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사람들 눈에는 그저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힌 도움이나 필요한 노인으로만 보이는구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들으셨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나이가 들어가며 내 몸과 주머니가 조금씩 쪼그라들더라도 절대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내 안의 당당함을 지키는 7가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체적 변화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비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매일매일 내 안의 존엄감을 높여가는 작은 실천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내일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초라함이란 건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이 변해도 마음의 자세는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만난 최순애 할머니 이야기예요. 77세이신 분인데 관절염 때문에 걸음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예전엔 빠른 걸음으로 어디든 씩씩하게 다니셨는데 이제는 한 걸음 딛는 것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시거든요. 처음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위축되셨다고 해요. 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주는 게 미안하고 뒤에서 쌩쌩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 것도 서글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엄마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거든요. 얘야, 저기 할머니 걷는 모습 좀 봐. 정말 허리를 곧게 펴고 품위 있게 걸으시지 않니? 최 할머니는 그 짧은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맑아지셨다고 해요. 아, 내가 빠르게 걷지 못한다고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을 필요가 없었구나. 속도가 천천히 느려진 만큼 더 등을 똑바로 펴고 우아하게 걸으면 그만이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최 할머니는 천천히 걷더라도 등을 똑바로 펴고 고개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걸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거나 기다려줄 때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환한 미소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천천히 걸으니까 주변 풍경도 예전보다 훨씬 자세히 보이고 사람들과 눈 맞추며 다정하게 안부 물을 시간도 생겼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런 쓸쓸한 일들이 노년의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노년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 기능의 급격한 변화는 노년의 자아, 정체성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요. 특히 평생 건강과 활력을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온 한국 사회에서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존감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65세 이후 어르신들이 느끼는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몸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절대 기죽어 포기하지는 마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내 삶을 내팽개치고 체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할머니처럼 걸음은 천천히 가더라도 얼마든지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꿋꿋한 척추입니다. 둘째, 내 나이에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팽팽한 아름다움과 나이 들었을 때의 깊고 은은한 아름다움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도 그 안에 담긴 평생의 정성과 삶의 경험을 생각하면 눈물겹게 아름답고 새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칼도 모진 세월을 버텨낸 지혜를 보여주는 위대한 상징이거든요. 셋째,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꼭 신경 쓰세요. 몸이 불편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대충 구겨진 옷을 걸치고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으셔야 내 자존감이 살 수 있어요. 내 몸에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옷을 선택하고 색깔도 너무 칙칙하고 어두운 것만 고르지 마시고 밝은 옷으로 매치해 보세요. 넷째, 평소에 자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등을 굽히고 터덜터덜 걷거나 바닥만 쳐다보고 걸어다니면 정말 늙고 기력 없어 보여요. 의식적으로라도 가슴을 쫙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앞을 멀리 바라보고 걸으십시오. 다섯째,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세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외로우면 얼굴 표정부터 어둡게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꼬리 올리며 방긋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섯째, 목소리 톤을 또렷하게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성대 근육이 약해져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끝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평소에 소리내어 책을 읽거나 말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크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째, 나에게서 풍기는 향기에 늘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정작 후각이 둔해진 본인은 그 냄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옷을 자주 세탁해 햇볕에 바짝 말리시고 외출 전에 은은하고 깔끔한 비누 향이나 가벼운 스킨을 사용하는 것도 노년의 위대한 품격 중 하나입니다. 여덟째, 손톱과 발톱 관리를 잊지 마세요. 거칠어진 손끝이라도 손톱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다듬고 건조해진 발도 따뜻하게 씻어 보습제를 바르는 그 세심한 습관이 진짜 가려진 품격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내 주머니에 든 돈이 적어도 마음만큼은 천하제일의 부자로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태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4세이신 분인데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셨어요. 평생 번 퇴직금을 자녀들 결혼하고 집 장만해 주는데 홀랑 털어 넣어주고 나니 정작 본인 손에 쥔 것은 쥐꼬리만 한 연금뿐이었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2026년 오늘날 이 돈을 들고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유통기한 임박한 반찬들만 골라 담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을 때도 돈 때문에 조마조마 눈치 보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셨다고 해요.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하기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고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되니 결국 내가 가족에게 평생 짐이 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 싶어 눈물만 나셨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진짜 부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는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알뜰 상품을 사는 것도 가난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현명하게 꾸려가는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굳이 대접받으려 비싼 식당에 가지 않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전통시장 국밥집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끓인 시원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며 따뜻한 담소를 나누기도 하셨지요. 가장 큰 변화는 내 돈의 크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젊은 날 땀 흘려 쌓아 올린 빛나는 지혜와 인생의 경험은 세상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나 청소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돕고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건네며 어른다운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박탈감과 우울함은 내가 가진 자산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과거에 찬란했던 나와 현재의 나를 자꾸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 자체보다 그 부족함을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76세이신 분인데 50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아웅다웅 살아가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뒤 지독한 외로움에 뼈가 시리셨다고 해요. 온 집안에 남편의 냄새는 가득한데 말할 상대 하나 없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리는 하루가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셨답니다.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둘 아파서 연락이 끊기니 정말 이 넓은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지요. 특히 해질녘 저녁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어스름한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크게 틀어놓고 넋놓고 앉아있으면 주르륵 눈물만 흘러내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늘 얼굴만 보던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날씨가 참 춥지요 하는 사소한 안부 한마디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할머니 역시 남편을 먼저 여의고 혼자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쓸쓸함을 털어놓으며 두 분은 금세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도에서 가볍게 눈인사만 하던 사이가 어느새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수다를 떨고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내 마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든든한 말동무가 생긴 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아, 세상에 외롭고 아픈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내가 먼저 용기 내어 다가가 문을 열면 기꺼이 따뜻한 손을 잡아줄 이웃들이 내 곁에 얼마든지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외로움과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에서의 은퇴와 자녀의 독립 그리고 소중한 이들의 이별로 인해 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인맥의 그물이 쪼그라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상에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며 생각보다 아주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쓸쓸함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용기 내어 내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집에만 계시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공원이든 가벼운 복지관 마당이든 나가서 낯익은 얼굴들에게 밝게 안녕하세요.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안부 한마디가 내 노후를 살려줄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밧줄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 진실은 내 사소한 일상의 의식들이 모여 내 무너진 존엄성을 지켜주는 단단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73세 송기순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제멋대로고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싱크대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으며 구겨지고 얼룩진 내복을 입은 채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엔 간섭하는 사람 없어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답니다. 거울을 보면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쾌쾌한 냄새까지 풍기니 가끔 찾아오는 택배 기사나 이웃과 눈을 맞추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비참해지셨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에서 혼자 적적하게 살면서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마시고 마당에 화초를 돌보며 정갈하게 일기를 쓰는 일본의 노인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그 평온하고 기품 있는 표정을 보며 깨달으셨답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내 육신과 하루를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치며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혼자일 때일수록 나를 더 아끼고 대접하며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구나 다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송 할머니는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깨끗이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빗질을 한 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일지라도 둥근 식탁에 예쁜 그릇을 꺼내어 반찬을 정성스럽게 나누어 담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셨습니다. 집안을 뽀얗게 닦아내고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어 올려 방 안에 은은한 국화차 향을 피워두었습니다. 이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규칙들이 송 할머니의 멍들었던 마음을 다시 구하고 자존감을 꼿꼿이 세워주었습니다. 생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생활 습관과 의식들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자아 존중감과 정체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규칙이 깨지고 방안이 어질러지면 내 정신과 영혼도 함께 썩어 무너집니다. 대충 때우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한 품격 있는 의식을 정성스럽게 치르십시오. 5번째 진실은 배움의 끈을 평생 놓지 않는 한 내 마음과 영혼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78세 조한석 할아버지는 은퇴 후 정말 길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치열한 일상이 사라지니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왔지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들이 나누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나 스마트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소외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강의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싶고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글자 하나 누르는 것도 더디고 다른 이들보다 한참 뒤처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천천히 강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친구에게 메일을 쓰고 평생 그리워하던 옛날 가요와 영화를 검색해 즐기며 손주들과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매일 밤 흐릿하던 머리가 맑고 깨끗하게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든 거였습니다. 지금 조 할아버지는 온라인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며 매일 짧은 일상과 생각들을 세상과 나누고 계십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신경망이 스스로 길을 내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는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 노화가 현저히 늦어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벽을 쌓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부터 영어, 서예, 역사, 노래, 미술, 요리까지 무엇이든 머릿속에 새로운 호기심의 불꽃을 당기십시오. 세상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식의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6번째 진실은 내 건강의 선택권은 생각보다 내 손안에 많이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71세 안미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에 허리 통증, 고혈압과 당뇨까지 찾아와 매일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플 정도로 많은 약봉지를 달고 사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니 약이나 거르지 말고 잘 먹으라는 뻔한 처방만 내려지니 내 인생은 이제 기력 없이 병치레나 하다 끝나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만 쉬고 누워 계셨지요. 그러다 동네 야산에서 꼿꼿한 허리로 산책을 하시는 77세 동년배 할머니를 만나 나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굳어져서 내 다리가 굳는 거라는 가슴 아픈 충고를 들으셨습니다. 안 할머니는 그날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만 더 굳을 뿐이라 생각하고 매일 아침 물을 한 잔 마신 뒤 동네 공원을 5분, 1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벤치에 앉아 쉬어가며 조금씩 걷는 거리와 시간을 늘려갔지요.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시골 밥상처럼 신선한 채소와 담백한 단백질 위주로 삼시세끼를 영양가 있게 챙겨 드셨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노력을 1년 동안 쉼 없이 지속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몸에 붓기가 빠지고 매달 늘어가던 병원 처방 약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들며 발생하는 수많은 퇴행성 질환의 상당 부분은 노화라는 자연 현상보다는 내가 평생 살며 굳어진 나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폭발한 결과라고 해요. 나이 탓이라며 미리 주저앉아 체념하지 마시고 하루 30분 걷기와 건강한 제철 음식 챙겨 먹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내 몸을 아끼고 다스릴 줄 아는 건강이 노후의 가장 거대한 자산이자 자존심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은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이 노년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거대한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81세 정숙일 할아버지는 평생 성격이 곱고 불같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몸이 아프고 가진 돈이 줄어들자 세상과 자식에 대한 원망이 온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기적이다, 자식들도 안 챙겨준다, 세상이 너무나 썩었다 하며 종일 욕설과 한탄을 쏟아내니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친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지요. 당연히 정 할아버지는 더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 속에 가슴을 쥐어뜯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병원 물리치료실 대기실에서 자신보다 훨씬 젊은 30대 나이에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 있으면서도 곁에서 땀을 닦아주는 간병인에게 연신 아이고 고맙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청년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뒤통수를 쇠망치로 강하게 맞은 듯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셨답니다. 사지 멀쩡하게 두 발로 화장실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떠먹을 수 있으며 매일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소중한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자 고마운 일이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정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어 하루 중 고마운 일 3가지를 적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씨가 참 맑아 눈이 눈부시게 예뻤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웃집 꼬마가 나에게 밝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 주어 가슴이 뭉클했다. 불평을 늘어놓던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입꼬리에서 고맙습니다 하는 정감 넘치는 감사의 미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피해 다니던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안부를 묻고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어른의 곁에는 늘 훈훈한 온기와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는 법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7가지 보석 같은 인생의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몸뚱이가 늙어 흔들리더라도 척추를 곧게 세우고 고개를 높이 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됩니다. 둘째, 통장에 든 돈이 적다고 기죽지 마시고 지혜롭고 정갈한 검소함을 내 삶의 자랑스러운 무기로 삼으십시오. 셋째, 쓸쓸하고 지독하게 외로울 때일수록 나를 가두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넷째, 내 방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라도 꽃처럼 예쁘게 차려내어 나를 대접하는 일상의 의식을 평생 지속하십시오. 다섯째, 내 뇌를 매일 젊게 깨우는 지식과 배움의 즐거움을 주저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여섯째, 건강을 나이 탓으로 돌려 체념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가 있는 담백한 식단으로 내 건강의 주도권을 직접 주십시오. 일곱째, 매일 밤 고마운 일 3가지에 감사하는 따뜻한 습관이 노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단단한 존엄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묵 속에 거울을 보며 내 스스로에게 딱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오늘 무거워진 내 몸을 핑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기력하게 걷지는 않았습니까? 둘째, 나는 오늘 내 곁을 스쳐간 인연들과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한마디라도 건넸습니까? 셋째, 나는 오늘 밤 나를 살아 숨쉬게 해준 고마운 내 몸과 내 소중한 하루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어르신들, 나이가 드는 것은 대자연의 순리이며 결코 부끄러운 죄가 아닙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여기까지 당당하게 걸어오신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들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월의 흔적을 훈장으로 삼아 남은 내 인생의 봄날을 당당하고 멋지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라함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함부로 대하며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는 평온한 배움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주위의 소중한 동창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밤 걱정, 근심은 다 던져버리시고 편안하고 든든하게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